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바른 터키어 스텝 1 강의를 맡고 있는 전고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3강에 도달을 했어요. 자, 3강인데 우리 교재로는 1강의 두 번째 시간, 즉 우리 1강에 따른 문법과 그리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의명은 뭐였어요? 메라바,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1강의 두 번째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3가지 정해봤어요. 먼저 문법에 좀 치중을 맞춘 이번 강의다 보니까 문법 내용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는 터키어의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법 사항인 인칭 어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인칭 어미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무엇무엇입니다 혹은 무엇무엇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서술격 조사에 해당하는 요 입니다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인칭 어미예요. 그래서 요 인칭 어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의문형 어미 무엇무엇입니까? 라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정 표현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까지 배우면 우리 1강에 따른 문법 사항들 모두 배우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 인칭 어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터키어의 인칭 어미에 따른 기본적인 설명 제가 2가지 적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칭 어미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입니다로 해석되는 평서형 어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어를 분명하게 해주며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써놨죠.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요 이다와 입니다. 요 이다와 입니다의 형태가 문장의 주어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입니다, 당신은 학생입니다, 당신들은 학생입니다. 즉, 요 입니다와 이다는 절대 변하지 않죠. 하지만 터키어는 어때요? 요 인칭 어미가 주어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돼요. 주어가 나인지, 너인지, 당신인지, 그들인지에 따라서 요 인칭 어미, 즉 이다, 입니다도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요 커다란 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 이렇게 보시면, 언뜻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주어. 요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인칭 대명사죠? 어느 나라의 언어건 간에 요 인칭 대명사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 1인칭 단수, 뭐 우리, 1인칭 복수, 뭐 이런 식으로 나, 우리, 너, 당신, 그들까지 6가지 인칭 대명사가 존재를 해요. 터키어에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 저, 즉 1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벤.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벤. 자, 그 다음에 우리, 1인칭 복수가 되겠죠? 1인칭 복수.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biz.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너, 당신, 2인칭 단수가 되겠죠? 너, 당신은 sen 이렇게 읽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당신들, 2인칭 복수가 되겠죠? 요거는 siz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혹은 그녀, 성별에 관계가 없어요.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녀는 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 그녀들, 자, 3인칭 복수가 되겠죠. 그건 어떻게 표현해요? onlar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ben, biz, sen, siz, onar까지 터키어의 기본 인칭 대명사 6가지 배워봤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어의 특징 중 인칭 대명사랑 관련된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인칭 대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 이다, 입니다가 형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하나 여기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마지막 모음이라고 써놨어요. 요 마지막 모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두 번째, 2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어를 분명하게 해주며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에 사용된다고 했죠. 자, 요 명사, 형용사, 동사. 요 명사, 형용사, 동사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 인칭 어미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표 보면서 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명사나 형용사, 동사의 마지막 모음이 아 혹은 으면 요렇게 형태가 되고요.
마지막 모음이 에 혹은 이면 요렇게 형태가 되고요. 오나 우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으나 으면 요렇게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딱 우리 요 칸만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네 칸만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1강 때 터키어의 기본 특징들 배울 때 이제 모음 조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그 모음 조화에 있던 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모음 조화. 자, 모음 조화 두 가지 있었죠. 아, 에 모음 조화 있었고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으, 이, 우, 으 모음 조화 네 가지 있었죠. 그 모음 조화 네 가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음 조화 으 그룹에 있었던 아, 으, 이 그룹에 있었던 에, 이, 우 그룹에 있었던 오, 우, 으 그룹에 있었던 으, 으까지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다? 요 마지막 모음, 즉 명사, 형용사, 동사의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인칭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은 모음 조화가 적용된다라는 뜻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 저. 자, 주어가 벤이 왔어요. 벤. 나. 주어가 나예요. 그러면 마지막 모음이 아의일 때는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 괄호 Y는 일단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것만 읽어보시면 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우리일 때 비즈일 때는 마지막 모음이 아으면 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 당신, 주어가 센이 오면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아나, 으면 쓴. 그 다음에 너희들, 당신들, 시즈가 주어에 오면 그리고 마지막 명사, 형용사, 동사의 마지막 모음이 아나, 으로 끝나면 쓰느스. 자, 그 다음에 그, 그녀, 3인칭 단수 오가 오면요. 마지막 모음이 아, 으면 없죠. 인칭 어미가 없다고 써있어요. 자, 아나, 으로 끝날 때뿐만이 아니라 에이로 끝나던, 오우로 끝나던, 으로 끝나던, 즉 어떤 모음으로 끝나던 간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즉 오일 때는 인칭 어미가 다 안 붙어요. 즉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가 오일 때 모든 터키어 문장은 기본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칭 어미들 따로 붙지 않는 기본형이 바로 3인칭 단수다. 요거 유념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복수일 때 온날, 주어가 온날일 때는 아의일 때는 마지막 모음이 아의일 때는 라르가 붙는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똑같이 또 볼게요. 마지막 모음이 에이래요. 마지막 모음이 에나 이로 끝났으면 그리고 주어가 벤이면 임, 주어가 비스면 is, 주어가 센이면 sin, 주어가 sees면 sinis. 자, 주어가 오, 3인칭 단수면 역시 인칭어미 안 붙죠? 즉 기본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온나르일 때는 ler 이렇게 붙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오나 우면 어떻게 인칭어미가 바뀌어요? ben일 때는 비즈일 때는 us, 너, 당신, 센일 때는 순, 너희들, 당신들, 시즈일 때는 수누스, 그, 그녀, 3인칭 단수일 땐 역시 인칭어미 붙지 않는 기본형이다. 그 다음 3인칭 복수일 때, 온나르일 때는요, la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으나, 으래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벤일 때는 비즈일 때는 us, 센일 때는 순, 시즈일 때는 순우스. 자, 그 다음에 오, 3인칭 단수일 때는 역시 인칭어미 붙지 않은 기본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날, 그들, 그녀들일 때는 ler 이렇게 되겠죠. 자, 온날 보시면 ler 이렇게 진행이 되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요 위에 아, 으, 에, 이, 오, 우, 으, 으 이렇게 8가지 터키어 모음이 있었잖아요. 요 8가지 터키어 모음을 으 그룹, 이 그룹, 우 그룹, 으 그룹으로 나눴던 거예요. 즉 우리 첫 강의 때 배웠던 모음 조화가 그대로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1가로 다시 돌아가셔서 모음 조화 파트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별표로 참고사항 써놨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Y는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 모음 간의 충돌을 막는 매개 자음이다 라고 써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나는 학생입니다. 예요. 나는 학생입니다. 자,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입니다 있죠? 자, 우리 입니다 지금 배웠어요. 요게 인칭어미가 바로 입니다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럼 요 문장 우리 장문해 볼 수 있겠죠. 요 학생이라는 단어만 알면 우리 장문 가능해요. 자, 먼저 나는 뭐예요? 나. 터키어로 나는 우리 배웠죠. ben 그대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단어 한번 제가 쓸게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öğrenci. 자, 여기 학생이라는 터키어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n öğrenci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터키어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반드시 인칭어미가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 입니다에 해당하는 인칭어미가 요 뒤에 붙어줘야 되겠죠. 자, 보시면 주어가 ben이에요. 그럼 우리 요 줄만 보면 되겠네요. 그쵸? 요 줄만 보면 돼요. 자, 주어가 ben인데 뒤에 öğrenci라는 즉 학생이라는 명사가 왔죠? 요 명사에 우리 뭐 봐야 돼요? 마지막 모음 봐야 되겠죠. 마지막 모음 보니까 이죠. 이. 자, 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자, 여기 있네요. 자, 에나 이로 마지막 모음이 에나 이로 끝났으면 그리고 주어가 ben이죠? 그러면 요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붙여보니까 임 요렇게 붙였어요. 자, 요 문장 한번 볼게요. ben öğrenciyim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I와 I 즉 모음 간의 충돌이 발생하죠. 모음 간의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 모음 간의 충돌을 막는 매개자음이 바로 Y인 거예요. Y.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로 Y 써놓은 거죠. 그래서 Y가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요 모음 간의 충돌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문장 쭉 읽어보시면 ben öğrenciyim 하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완벽한 터키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요 표 바탕으로 해서 예문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더 감을 익혀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문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요 인칭어미 뭐뭐이다, 뭐뭐입니다에 해당하는 요 인칭어미가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에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명사의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Ben öğretmenim. 자, 제가 이렇게 해석 써놨죠?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써놨죠. 자, 나는 ben 나왔고요. 선생님이라는 단어 öğretmen 우리 배웠던 지난 강의 때 배웠던 단어죠. öğretmen 선생님이란 단어였어요. 자, 그래서 ben öğretmen 나는 선생님까지만 하면 문장 절대 안 되죠. 입니다에 해당하는 인칭어미 붙어줘야 돼요. 근데 보시니까 인칭어미 제가 밑줄로 이렇게 써놨죠. 임이 붙었어요. 임. 자, 왜 임이 붙었어요? öğretmen 즉 명사의 마지막 모음 보니까 에로 끝났죠. 자, 요 에가 뭐였어요? 아까 에나 이면 마지막 모음이 에나 이면 임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어가 ben에 따른 요 인칭어미 임 제대로 붙여줬죠. 그래서 ben öğretmenim까지 해야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경우예요. 자, 형용사 보시니까 당신은 부지런합니다. 자, 부지런하다라는 형용사가 요 단어예요. 찰르시칸. 자, 찰르시칸이 바로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 단어인데 보시니까 당신은 부지런합니다. 요것도 인칭어미겠죠.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서술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찰르시칸 부지런하다. 부지런한까지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에 해당하는 인칭어미 여기 밑줄 그은 쓴이 붙었죠. 쓴. 자, 왜 쓴이 붙었어요, 여러분? 요 찰르시칸 형용사의 마지막 모음을 보니 아로 끝났죠? 자, 마지막 모음이 아나 의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주어가 센일 때는 쓴 붙어야 된다고 아까 표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쓴이 붙은 거예요. 센 찰르시칸 쓴.
sen 잘시칸슨 하면 당신은 부지런합니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장문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사의 경우 한번 볼게요. 동사. 자, 우리 아직 동사 파트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조금 생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인칭어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인칭어미니까요. 인칭어미가 우리 명사에도 붙고 형용사에도 붙고 동사에도 붙는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해요. 자, 보시면 bis gidiyoruz, bis gidiyoruz. 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즉 가다라는 동사가 쓰였겠죠. 자, 여기 gidiyor까지가 우리 동사의 현재 시제가 돼요. 우리 동사의 현재 시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그냥 동사의 현재 시제구나, 가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요 밑줄 그어진 우스겠죠. 우스. 자, 우스는 바로 우리 요 동사. 요 동사의 마지막 모음 보니까 오죠. 오예요. 오. 자, 오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아까 오나 우로 끝났어. 마지막 모음이 오나 우로 끝났으면 그리고 주어가 비스면 우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표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스가 그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bis gidiyoruz, bis gidiyoruz 하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동사에도 역시 인칭어미가 붙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칭어미 파트 예문까지 한번 보시면서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법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문법 우리 뭐였어요? 의문형 어미 배워보도록 했었죠. 의문형 어미는 무엇입니까로 해석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우, 모음 조화에 따라 미, 무, 뮤가 있음이라고 써놨죠. 자, 여기서도 우리 모음 조화 걸려요. 여러분, 제가 1강 때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터키어의 모든 문법 사항 그리고 터키어를 읽고 쓰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모음 조화예요. 터키어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음 조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모음 조화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이, 우,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의문형 어미 뭐뭐입니까가 이렇게 네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 의문형 어미 앞에 오는 단어의 마지막 모음에 우리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 무조건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요 인칭어미 혹은 의문형 어미가 모두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단어의 마지막 모음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에 사용된다고 했죠. 자, 앞에 배운 우리 인칭어미도 마찬가지로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에 사용이 됐었죠. 자, 이 의문형 어미 역시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주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문형 어미에도 인칭 어미가 붙는다. 자, 우리 인칭 어미일 때 ben öğretmenim,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주어 문장이 있었죠. 자, ben öğretmen까지만 하면 나는 선생님이라는 문장으로밖에 안 돼요. 즉, 입니다라는 인칭 어미가 붙어줘야 주어를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의문형 어미 미, 무, 뮤에도 인칭 어미가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주어가 나왔죠? 자, 주어, 인칭 대명사. 우리 앞에 배운 6가지 인칭 대명사가 쭉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역시 똑같이 마지막 모음이 나왔죠? 이 마지막 모음 뭐예요? 이 의문형 어미 앞에 나오는 명사, 형용사, 동사, 단어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문형 어미 형태도 바뀐다라는 걸 이 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칭 어미 표랑 똑같은 원칙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어가 ben일 때 먼저 봅시다. 자, 마지막 모음이 아나, 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무임. 자, 여기 있는 똑같죠? 여기 있는 의문형 어미 그대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요 이음이 뭐겠어요? 바로 인칭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문형 어미에 인칭 어미가 붙은 형태 무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에나 이면요. 밈. 자, 마지막 모음이 오나 우면 무임. 마지막 모음이 으나 으면 뮤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비즈일 때는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아, 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무유스, 무유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에나 이면 미스, 미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오나 우면요. 무유스, 무유스.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으나 우면 무유스, 무유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센일 때, 너 혹은 당신일 때, 그리고 마지막 앞에 나오는 단어의 마지막 모음이 아나 으면 무슨, 무슨. 그 다음에 에나 이면 미신, 미신. 자, 그 다음에 오나 우면 무슨, 무슨. 자, 으나 으면 무슨, 무슨.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시즈일 때,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아나 으면 무슨스, 무슨스. 에나 이면 미시니스, 미시니스. 오나 우면 무스누스, 무스누스. 마지막 모음이 으나 으면 무스뉴스, 무스뉴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일 때, 주어가 오일 때, 우리 인칭어미 배울 때 주어가 오, 즉 3인칭 단수일 때는 인칭어미가 하나도 안 붙었었죠. 자, 마찬가지로요. 쭉 보시면 우리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른 것과 달리 인칭어미가 안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인칭어미가 안 붙고 대신 그냥 의문형 어미, 기본 의문형 어미만 붙은 형태, 즉 기본형이 된다. 역시 주어가 3인칭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터키어의 모든 문장 기본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가 오면,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아나 으면 의문형 어미만 쭉 써주시면 돼요. 무, 미, 무, 뮤. 이렇게 기본 의문형 어미만 쭉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복수일 때, 온나르일 때는요, 어떻게 돼요? 온나르일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인칭어미 안 붙고요. 별도로 무, 미, 무, 뮤 이렇게 붙어요. 근데 요 온나르, 즉 주어가 온나르일 때는 요 인칭어미가요, 요 의문형어미 미, 무, 미, 무, 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요 앞단어에 붙게 돼요. 그거는 우리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의문형 어미에 대한 예문 3가지 쭉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en öğretmen misin? sen öğretmen misin?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즉 의문형 어미가 쓰인 문장이 되겠죠. 자, 보실게요. sen, 당신은, 너는 öğretmen, öğretmen, 선생님이라는 명사죠. 명사.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입니까? 라는 의문형 어미를 요 문장에 붙이고 싶은데 보니까, 자, 요 명사의 마지막 모음을 우리 봐야 되겠죠. 마지막 모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 모음 봤더니 에죠. 에. 자, 우리 에일 때는 어떤 의문형 어미가 와야 될까요? 우리 첫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으, 이, 우, 으 모음 조화 있었죠? 요 모음 조화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모음이 에로 끝났으면 어떤 대표자가 나올까요? 바로 요 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의문형 어미 4가지 있었죠? 무, 미, 무, 뮤 4가지 있었죠. 그 중에 뭐가 와야 돼요? 미가 와야 되겠죠. 미. 자, 미만 나와서 끝나도 돼요? 안 되죠. 인칭어미 무조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인칭어미는 뭐에 따라서 붙여요? 주어에 따라서. 즉 주어가 센이죠. 센. 너, 당신이니까 그에 따른 sin까지 붙여서 sen öğretmen misin 하면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라는 완벽한 문장이 작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사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동사 보실게요. 자, 먼저 동사. 문장의 요 뜻은 그는 가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 돼요. 자, 보시면 오가 나왔죠. 오. 3인칭 단수가 나왔어요. 그는, 그녀는, 혹시 그녀는 gidiyor. 자, gidiyor 하면 가다라는 동사였죠.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동사의 현재 시제가 돼요. 자, 우리 이 동사의 현재 시제는 아직 배운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 이런 동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가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 무가 되겠죠. 무. 왜 무가 붙었어요? 우리 의문형 어미 무, 미, 무, 뮤 4가지 중에 왜 무가 붙었어요?
요 동사의 마지막 모음을 봤더니 오죠? 그래서 요 오에 따른 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 기디오르무. 이것도 모음 조화에 따라서 오 기디오르무. 자, 마지막 모음이 오였기 때문에 오가 어느 대표자의 그 원소였어요? 바로 우라는 대표자의 원소였죠. 이렇게 두 가지 있었는데 마지막 모음이 오로 끝났으니까 무라는 의문형 어미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 기디오르무. 그는 가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의 경우 한번 볼게요. 형용사의 경우 한번 보시면 한번 이 문장 쭉 읽어보시면 오날 잘시칸 나르무 오날 잘시칸 나르무가 되겠죠. 그들은 부지런합니까? 우리 인칭어미 파트에서 요 찰르시칸이라는 형용사 부지런한이라는 단어 보고 왔죠. 자, 이렇게 보실 때 우리 먼저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문장 보시면 센 으레트맨 미슨. 자, 미슨이라고 의문형 어미에다가 씬이라는 인칭 어미가 붙어줬죠. 근데 주어가 온나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나르일 때는 요 의문형 어미에 인칭 어미가 붙는 것이 아니라 앞 단어, 즉 찰르시칸이라는 형용사 단어에 붙어줬죠. 자, 요거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온나르일 때는 여러분 요 의문형 어미에 인칭 어미가 붙는 것이 아니라 요 인칭 어미가 앞 단어에 붙어준다. 그래서 온날 찰르시칸 나르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합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놓고 그 설명 써드렸죠? 주어가 온나르일 때는 의문형 어미 앞에 있는 단어에 인칭 어미가 붙는다. 즉, 인칭 어미가 요 의문형 어미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요 의문형 어미 앞에 위치한 단어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날 찰르시칸 나르무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예문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문법 세 번째 파트죠. 부정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부정형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다로 해석이 되겠죠. 부정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주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또 나왔어요. 또 인칭어미가 붙는다. 자, 우리 인칭어미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인칭어미를 여러분들이 그 아까 표 보셨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어떤 작문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칭어미가 또 이 부정형 어미에 붙어준다는 거. 자,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명사와 형용사에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얘기하실 때 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즉 선생님이라는 명사에 아닙니다라는 부정형이 붙었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사에 쓰이던가 아니면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즉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아닙니다라는 부정형이 붙었죠. 즉 한국어와 똑같이 명사와 형용사에만 이 부정형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는 이제 우리 동사 파트에서 배우실 때 동사는 따로 부정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형이 명사와 형용사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 표 한번 쭉 보실게요. 자, 먼저 주어 6가지 또 나왔어요. 인칭대명사, 터키어 인칭대명사 배웠었죠. 우리 ben, bis, sen, sis, o, 온날 이렇게 6가지 인칭대명사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다라는 부정형 단어. 내일 이렇게 읽히죠? 저 유무샷게 장음 쭉 내주시면서 내일 요 앞에 있는 애를 조금 길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내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다라는 부정형 단어예요. 자, 요 단어에 보니까 내일 쭉 써 있는데 뒤에 사족들이 붙어 있죠. 이 사족들은 또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인칭어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전 파트에서 배웠던 인칭어미가 또 그대로 붙어준 형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어가 ben이래요. ben, 나는 이 앞에 뭔 단어가 있겠죠. 어떤 명사든 형용사든 뭐가 위치를 하겠죠. 그 형용사가 무엇이 오던 간에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주면 내일님, ben, 무엇, 내일님. 즉 내일이라는 단어에 임이라는 인칭어미가 붙은 형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bis예요. bis. 우리는 앞에 무슨 단어가 오던 간에 이것이 daily's. 우리는 무엇이 아닙니다. 즉 is. 요 daily라는 단어에 is가 붙었죠. 인칭어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sen일 때는요. sen. 당신은
무엇이 değilsin. değilsin.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eğil이라는 단어에 sin이라는 주어 sen에 따른 인칭 어미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değils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iz. 주어가 siz일 때는 앞에 단어가 무엇이 오던 간에 siz 무엇 değilsiniz. siz 무엇 değilsiniz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değil이라는 단어에 sinis라는 인칭 어미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그녀일 때, 오일 때는요. 그녀는 무엇이 değ일. 자, 여기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 즉 오일 때는 아무런 인칭 어미 안 붙죠? 인칭 어미든 간에 부정형 어미든 간에 의문형 어미든 간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무조건 인칭 어미 안 붙어요. 그대로 그냥 değ일 요 단어 그대로 쓰였죠. 그래서 무엇 değ일 그는 무엇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복수일 때 onlar. 자, onlar일 때는 onlar 무엇 değiller. onlar 무엇 değill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değil이라는 단어에 ler라는 인칭 어미가 붙어준 형태죠. 그래서 değillim, değilliz, değilsin, değilsiniz, değil, değiller 이렇게 6가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형태가 쭉 바뀌는 모습 우리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 부정형에 따른 예문 2가지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먼저 보시면 Ben öğretmen değilim. Ben öğretmen değilim 하면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게 요거였죠? 아닙니다. 부정형이었어요. 자, 아니다라는 기본 단어는 değil이었어요. 요 değil에다가 주어 ben에 따른 인칭어미 붙은 형태 보고 계시죠? Ben öğretmen değilim. 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n çalışkan değilsin. sen çalışkan değilsin 하면 이 çalışkan 우리 계속 봤던 단어죠.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였어요. sen 너는 çalışkan 부지런하지 değilsin 않다가 되겠죠. 자, 부지런하지 않아. 요 değil이라는 단어에 sin이라는 인칭 어미가 붙어준 형태죠. 그래서 sen çalışkan değilsin 해야 너는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2가지 예문으로 마지막 문법 파트였던 부정형까지 학습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연습 문제 1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화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Merhaba, nasılsınız? Merhaba, teşekkür ederim. Çok iyiyim. Siz nasılsınız? Sağ olun, iyiyim. Benim adım Soncun. Sizin adınız ne? Benim adım Deniz, memnun oldum. 자, 이렇게 우리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녹음 파일 쭉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빈칸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데니스가 뭐라고 했어요? Merhaba, nasılsınız? Merhaba, nasılsınız? 자, 우리 요거 2가지 다 지난 회화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Merhaba, nasılsınız?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표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데니스가 성준한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죠. 자, 성준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Merhaba,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촉임 어떤 표현이었어요? 아주 잘 지냅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요 라는 표현이었죠. Siz nasılsınız? 자, 당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똑같이 안부 묻는 표현 하고 있죠. 자, 그럼 요 앞에 나오는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요 촉임에 따라서도 요 빈칸 명확해지죠. 자, 촉임 나 아주 잘 지냅니다 하기 전에 안부를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표현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감사 표현 뭐가 있었어요? 터키어로? 그렇죠. 자, teşekkür ederim. teşekkür ederim.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문장 쭉 한번 읽어보면 Merhaba, teşekkür ederim. çok iyiyim. Siz nasılsını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지내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니즈가 뭐라고 했어요? 사울룬. 사울룬 뭐였어요? 요 테시에큐레데임이랑 완벽한 동의어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데니즈가 잘 지냅니다 라고 했죠. 잘 지냅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저 옆에 앞에 있는 요 문장 그대로 반복됐죠. 잘 지냅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준이 또 뭐라고 했어요? 뭐라 하고 아듬 성준. 자, 아듬이 무슨 뜻이었어요? 이름이란 뜻이었죠. 이름. 그래서 앞에 제 이름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저의 이름. 즉 1인칭의 소유격 표현 써줘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 있었던 나의라는 단어. 베님이 있었죠. 베님. 그래서 성준이 뭐라고 했어요? 베님 아듬 성준. 베님 아듬 성준. 제 이름은 성준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시진 아드느스.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왔어요. 자, 물음표가 나왔으면 의문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입니까가 나와야 되니까 의문사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 네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진 아드느스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데니즈가 뭐라고 해요? 베님 아듬 데니스. 제 이름은 데니즈입니다. 그대로 반복됐죠. 베님 아듬 성준, 베님 아듬 데니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데니즈가 얘기했죠. 자, 반갑습니다. 터키어 표현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memnun oldum. 자, 반갑습니다. memnun oldum이었죠. 그래서 데니즈가 benim adım 데니스. 제 이름은 데니즈입니다. memnun oldum.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화가 끝나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연습 문제 1번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답변 한번 같이 보면서 쭉 한번 다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Merhaba, nasılsınız? Merhaba, teşekkür ederim. Çok iyiyim. Siz nasılsınız? Sağ olun, iyiyim. Benim adım Soncun. Sizin adınız ne? Benim adım Deniz, memnun oldum. 자, 이렇게 1번 연습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은 이제 장문 파트죠? 요거 5문장 한번 터키어로 장문하는 시간 가져보고 이번 강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인사 표현. 터키어로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메라바가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메라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이름은 데니즈입니다. 제 이름은 데니즈입니다라고 내 이름을 소개하는 표현이었죠. 자, 제 이름은 뭐였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베니마듬이었죠. 베니마듬 데니즈입니다. 베니마듬 데니스. 베님 아듬 데니스 하면 제 이름은 데니즈입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터키 사람입니다. 저는 터키 사람입니다. 자, 저는 뭐였어요? 터키 사람이란 단어 뭐였죠, 여러분? 터키 사람. 그렇죠. 튜르크였죠. 이 튜르크가 바로 터키 사람이라는 단어였죠. 자, 요 터키 사람이라는 튜르크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요 앞에 테를 크게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en 튜르크 이렇게 끝내시면 문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입니다가 나왔어요. 인칭어미 배웠었잖아요, 우리. 자, 인칭어미에 따라서 요 문장 완성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요 인칭어미 한번 붙여봅시다. 주어가 먼저 ben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 단어 튜르크라는 명사의 마지막 모음을 봤더니 으예요.
그러면 우리 뒤에 인칭어미 뭐가 나왔어야 되죠? 음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래서 ben Türk'üm, ben Türk'üm 하면 저는 터키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공무원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이란 단어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한번 볼까요? 저는 똑같이 ben. 공무원이란 단어 생각나세요, 여러분? 공무원. 그렇죠. memur란 단어였죠? 그래서 ben memur, 저는 공무원까지 완성됐죠. 자, 입니다에 따른 인칭어미 우리 붙여줘야 되겠죠. 주어 일단 ben이고요. 요 단어의 마지막 마지막 모음 봤더니 우죠. 그러면 어떤 인칭어미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ben memurum, ben memurum 하면 저는 공무원입니다 라는 문장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반갑습니다. 요 전에 풀어봤던 연습 문제 1번의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빈칸이었었죠. 자, 반갑습니다에 따른 터키어 문장 뭐였어요? 그렇죠. memnun, memnun oldum,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memnun oldum 하면 반갑습니다 라는 장문 형태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우리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번 강의 문법 그리고 연습 문제 파트 다 같이 학습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görüşürüz.